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신박한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욜로박스 프로입니다. 이 녀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올인원 포터블 스트리밍 타블렛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죠. 저 같은 경우도 영상 제작 이외에 공연이나 기업 컨퍼런스, 라이브 커머스 등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꽤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본딩 장비를 비롯해서 노트북과 스위처, 모니터와 오디오 믹서 등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운영해야 할 최소 인원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타블렛에 담아낸 녀석이 바로 욜로박스 프로입니다. 이 녀석은 인코더, 스위처, 레코더, 모니터, 거기에 자막과 크로마키 기능까지, 또 별도의 송출 장비 없이 이 녀석 하나만으로 멀티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스위처와는 다르게 복잡한 버튼들도 없어요. 이게 모든 조작이 화면 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아이패드를 쓰듯 혼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뭐 기존의 스위처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딱 타블렛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좀 두껍기는 합니다. 정면에는 8인치 스크린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터치로 조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 입출력 단자들이 쭉 나와요. 왼쪽부터 HDMI 인풋이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네 번째는 USB-A 타입 인풋이 하나 있습니다. 이 USB 인풋으로 웹캠과 연결할 수 있고요. 또 USB to HDMI 케이블이 있다면 네 번째 HDMI 인풋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램 포트입니다. 이 욜로박스 프로는 따로 컴퓨터나 외부 송출 장비 없이 이 자체로 라이브가 가능해요. 송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선을 이용한 유선 송출이고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 연결된 거 보이시죠? 마지막은 LTE 송출입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심카드 넣는 곳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보시면 유심은 나노 심카드입니다. 물론 본딩 장비처럼 유심 4개를 쓰지는 않는데요. 근데 급한 상황에서 유선이나 와이파이 신호가 좋지 않을 때 백업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HDMI 아웃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 아웃이나 오퍼레이팅 화면 전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USB-C 단자입니다. 이쪽으로는 이 녀석의 화면을 웹캠 아웃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욜로박스만으로도 스트리밍이 가능하지만 나는 컴퓨터에 OBS와 연계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 노트북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디오 단자들인데요. 먼저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옆쪽에는 마이크, 라인 이렇게 2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총 3개까지 오디오 믹스가 가능한데요. HDMI 오디오, 마이크 또는 라인 입력 중에 하나, 마지막은 SD카드를 통한 오디오 입력입니다. 대부분의 스위처들이 물리적인 오디오 인풋은 하나, 많아야 2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핑퐁 연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핑퐁 연결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작은 오디오 믹서로 마이크 소스들을 받은 후에 거기서 각 사운드의 밸런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종 정리된 오디오 소스를 욜로박스 라인 인풋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마이크 소스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USB 충전 단자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원이 꼽혀있진 않죠. 이 녀석은 1000mAh의 충전식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2-3시간 정도는 외부 전원 없이 이 자체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을 좀 보죠. 단자들이 전부 위쪽에 있어서 아래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유심카드 넣는 곳,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 PDF 등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4분의 1 나사홀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니 삼각대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뒤쪽에는 특이한 게 없고요. 이렇게 사방에 통풍구가 뚫려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위처들은 사용하다 보면 발열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헌데 이 녀석은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알아서 팬이 돌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메일을 이제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을 넣으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겠죠. 우측 상단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와이파이로,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나 랜이나 LTE 어떤 것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연결이 돼야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고 눌러가지고 현재 인터넷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끝났어요.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상태죠. 여러분들 스트리밍할 곳에 가셔서 이 네트워크 테스트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됐으니까 이메일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메일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바로 넣을 거고요.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욜로 쪽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로 접속하면 이게 바로 첫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크리에이티브 라이브 스트리밍은 스트리밍을 바로 지금 할 때, 그냥 스위처로 모니터링만 할 때는 모니터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스트리밍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르시고, 네, 그럼 이렇게 욜로박스 프로라고 제가 만든 이벤트가 뜨죠. 자, 이 화면이 기본 UI예요. 여기 보시면 푸우자카 PB라고 이미 플랫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이메일로 접속을 했을 때 기존 이메일 정보가 그대로 제 욜로박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기존에 한번 등록했던 플랫폼 아이디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아이디하고 비번만 있으면 따로 스트리밍 키가 필요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해요. 요것도 기존 스위처와 다른 점이죠. 공개로 할지 일부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요걸 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유튜브 연결됐다고 지금 뜨고요. 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송출이 시작돼요. 욜로박스 프로는 멀티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치, 또 다른 RTMP 정보가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멀티로 스트리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유튜브 채널도 멀티로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2개의 유튜브 채널에 동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소스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HDMI 비디오 신호는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외부 카메라는 1, 2번으로 지금 연결을 했고요. 또 다른 소스들 계속 불러와 볼게요. 지금 SD카드를 꽂아놨는데 SD카드 안에 있는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D카드 비디오 1, 비디오 2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이렇게 SD카드에서 2개의 비디오까지 소스화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PDF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예전에 감성필름님하고 만들었던 PDF인데, 네, 이렇게 PDF도 올라오죠. 또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를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멀티뷰라고 되어 있죠. 네, PIP, 그 다음에 AP 나눠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2개 동시에 보는 거. 자, 이제 6개가 다 찼죠. 네, 스트리밍을 위해서 아래쪽으로 소스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게 최대 6개까지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빼고 싶다 그럼 꾹 누르시면 편집할 수 있는 거 하고 델리트 할 수 있는 화면 뜨죠.
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아래쪽에 쭉 아이콘들 있죠. 첫 번째가 오버레이인데 플러스 누르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미지 오버레이 해가지고 SD 카드 안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로어 서드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이름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옵션이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또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한번 누르면 빠지고. 자, 마지막 거는 카운트 타이머예요. 스트리밍이 시작하기 전에 10분 후에 지금 이제 시작하게 돼 있는 거죠. 텍스트도 바꿀 수가 있고 폰트나 컬러, 타임 전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이죠. 내가 어느 폼에서 스트리밍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하셔서 멀티 또는 싱글로 스트리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오디오 믹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해요. 프로그램은 이제 최종 아웃풋이죠. 이렇게 볼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세하게 터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 마이크하고 라인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마이크나 라인을 꽂으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볼륨 조절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딜레이라고 있죠. 이 스트리밍 하다 보면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서로 싱크가 어긋나서 소리가 늦게 따라오든지 아니면 좀 빨리 따라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값이 바로 이 딜레이 페이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 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스코어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계 중에 만약에 득점을 했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코멘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댓글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 댓글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마지막 세팅입니다. 자, 세팅도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비디오 소스 스위칭 모드, 이거는 이거 바꿀 때 이렇게 한 번씩 누를 건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할 건지 이걸 정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SD카드 비디오 스위칭 세팅인데요. 지금 첫 번째 컨티뉴 플레잉 웬 스위칭이죠. 지금 계속 플레이가 되죠.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계속 플레이가 되죠. 이거를 두 번째 옵션으로 해놓으면 제일 처음부터 영상이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딱 바꾼 시점에 멈춰져요. 이렇게 플레이가 되다가 다른 소스로 옮아가면 그대로 멈춰집니다. 이게 세 번째 옵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SD카드 매니지먼트가 있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아웃과 USB-C 아웃이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아웃은 지금은 율로박스 프로의 오퍼레이팅 UI가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아웃을 바꾸면 이렇게 최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USB-C 아웃은 율로박스 프로를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USB-C와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줌이라든지 스카이프, 화상회의에서 직접 중계가 가능하고요. 또 OBS 같은 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스위처로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비디오 소스 트랜지션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렇게 소스들이 컷으로 바뀌는데, 이걸 뭐 페이드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서서히 페이드로 바뀌고요. 좀 느리니까 0.5초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트랜지션 메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모드. 자, 요게 싱글과 멀티 스트리밍을 정하는 메뉴입니다. 지금은 이제 싱글 플랫폼 스트리밍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멀티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꾸면 여기서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동시에 스트리밍을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디오 아웃풋 모드는 HDMI하고 DP 중에 이제 아웃을 어떤 걸로 뽑을 건지 정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엔코딩 세팅이 있는데요. 송출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은 레코딩 리밋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로박스 프로는 자체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쪽에 레코드라는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SD카드의 이제 용량 내에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레코딩 누르면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라이브 송출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 레코딩 리밋을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10분으로 할지 60분으로 할지 아니면 계속 연속으로 SD카드가 꽉 찰 때까지 할지, 이렇게 해서 레코딩 리밋 옵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이나 예배, 웨딩 중계나 화상회의 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동안은 스트리밍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욜로박스 프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타블릿에 모아놓은 올인원 장비입니다. 각종 이벤트나 스포츠 중계, 라이브 커머스 등을 복잡한 세팅이나 어려운 조작 없이 쉽고 빠르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녀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요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우산 모양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